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에 변한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기법이 이제 풀이의 변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은 풀이의 시리즈라는 걸로 분석을 한다. 즉 풀이의 급수라는 걸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주기적이지 않은 신호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풀이의 급수라는 거, 풀이의 시리즈, FS라고 제가 약자를 썼는데요. 네,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이 풀이의 급수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를 확장을 해서 나온 것이 이 풀이의 변환입니다. 자, 이 풀이의 변환은 이제 영어로는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이렇게 FT라고 썼습니다. 자, 이것은 이 풀이의 급수를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이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제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풀이의 시리즈를 확장해서 풀이의 트랜스폼이 됐는데, 얘는 이 비주기 신호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풀이의 변환의 이제 개념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요,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한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 주파수와 그 배수의 주파수로만 스펙트럼이 구성됩니다. 즉,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본파 또는 기본 주파수라고 한다 그랬죠? 주파수, 영어로는 기본 주파수죠. 기본 주파수, 기본파 또는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 네, fundamental frequency라고 하고, 나머지 이것들의 정수배, 그러니까 2배의 부재로, 3배의 부재로, 4배 이런 것들. 자, 요런 주파수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생각나세요? 자, 생각이 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거 보고 고조파라고 한다 그랬죠? 고조파. 그리고 영어로는 하모닉스. CS.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기본 주파수와 고조파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주파수로 스펙트럼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모든 주파수에 다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주파수니 고조파니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무한대 개의 주파수로 모두 다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어를 하나 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 영역,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신호의 시간 영역, 그리고 신호의 주파수 영역.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시간 영역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측정기라든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신호를 그대로 찍어보면 X축은 시간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흐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XT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어떤 방법이든 푸리에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떤 이 신호의 스펙트럼이죠, 이게. 자, 스펙트럼이고, 이 신호의 어떤 주파수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스펙트럼의 X축은 주파수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시간 영역 같은 경우는요, 자,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임 도메인. 주파수 영역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CY 도메인. 네. 그래서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변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푸리에라는 어떤 기법이죠. 그래서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XT라는 이런 기호로 신호를 표시를 하고 이것을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XF라는 주파수 영역의 어떤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똑같은 X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 X이지만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대문자 X를 써주고요. 괄호 안도 푸리에 변환하기 이전에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타임이죠. 그래서 그 타임에 T자를 써가지고 XT 이렇게 쓰는데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XF, 여기 F는 당연히 뭐의 약자겠어요? 프리퀀시의 약자겠죠. 프리퀀시의 약자 대문자로 쓰고 F 이렇게 씁니다. 또는요, 이렇게 X하고 우리가 주파수를 나타내는 게 또 하나가 있었죠. 오메가라는 게 있었죠. 오메가라는 거는 이 F에다가 2파이라는 상수값을 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오메가라는 것도 사실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오메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XF 또는 X오메가 둘 중에 책이나 이제 또는 뭐 자료나 보면은 이렇게 XF로 쓴 데도 있고 X오메가로 쓴 데도 있습니다. 동일한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이 두 개를 약간 혼용을 할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X오메가를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사실 다른 책에도 보면은 이 X오메가 쪽이 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오메가로 표시했을 때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 이런 관계가 있어서 F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2파이라는 값이 자주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파이 F라는 말을 자주 쓰느니 차라리 이걸 오메가라고 해버리자. 네, 그래서 이 X 오메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차츰 보실 거고요. 이거를 푸리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버스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고 푸리에 역변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XT라는 시간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푸리에 변환의 기호는 어떻게 쓰고 실제 변환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과 비슷한 그림인데요. 시간 영역의 거를 푸리에에서 이제 F라는 앞 글자만 따서 보통 이렇게 표시 많이 합니다. 이러면 푸리에 변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F가 되고 또는 X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변환, 푸리의 역변환은 반대로 가는 건 F의 마이너스 1,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리의 변환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저건 이제 그림이었고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XF는 즉 이건 푸리에 변환된 거죠. XF는 F의 XT다. 즉 XT를 F, 푸리에 변환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역변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XF를 F의 인버스를 해라. 그러면 XT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보통 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라는 연산자, 이 F 안에 어떤 이제 신호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푸리에 변환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반대로 F-1을 해서 여기에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 수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아래 식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이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의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이 풀이의 이제 역변환의 식입니다. 자, 풀이의 변환식 보죠. xf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 요게 지금 원래 그 신호입니다. xt를 뭘 곱하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2파이 ft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2파이 f라는 거는 우리가 오메가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공식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dt 해라. 자, 이것도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자, 이게 그 풀이의 변환의 수식이고요. 이게 뭐 어떻게 유도돼 나왔냐 하는 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하지 않겠고, 원래는 사실 이건 이제 풀이의 시리즈에서 유도가 이제 돼서 나온 건데요. 그냥 결과식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분명히 우리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풀이의 역변환을 보겠습니다. 풀이의 역변환은 xt를 구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위의 식과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주파수 영역의 식 대문자 xf가 되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j2파이 ft. 여기 차이는 여기 앞에가 플러스라는 거, 플러스이고 풀의 변화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 차이만 있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2파이 f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오메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이게 xt가 아니고 여기가 xf가 되겠죠. xf가 아니라 x오메가가 됩니다. x오메가. 자, 좀 고쳐주십시오. x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t.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도 암기를 하셔야죠. 자, 이 두 개가 풀이의 변환 쌍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고 반대로 풀이의 역변환을 하고 하는 건데, 두 식 중에 지금 제가 이제 두 개의 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지워볼까요? 네, 지워도 이 부분은 이제 x 오메가인데요. 네, 자, 두 식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식, f로 나타낸 식과 오메가로 나타낸 식 중에서 이 오메가로 나타낸 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2파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오메가로 나타내는 게 조금 수식을 쓰거나 할 때 편한 점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f 쪽이 편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이건 이제 실제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위의 그림은 어떤 사운드, 소리의 시간 영역 신호입니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게 XT가 되겠죠? XT. 이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을 했습니다. 실제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여기 X축은 여기 헤르츠라는 단위 보이시죠? 주파수입니다. 여기 X축은 주파수고 그 주파수에 이제 성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XF의 그래프 또는 뭐 여기는 이제 오메가가 아니고 헤르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XF가 되겠습니다. XF의 그래프가 되겠고, 자, 이것은 타임 도메인, 신호의 타임 도메인 표현.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퀀시 도메인 표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신호는 이 697Hz와 1209Hz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쪽 신호는 852Hz와 1477Hz가 합쳐진 건데, 요 두 개가 뭐 눈으로 봐서는
뭐 잡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풀이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축 그 컴퓨터 화면에서 크게 해놓고 읽어보면 여기 뼈 조각의 솟은 부분들이 여기 해당 주파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 주파수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타임 도메인에서 봐서는 비슷해 보이고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분명히 피크가 솟아있는 주파수가 여기와 여기는 분명히 다른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파수들이 합성된 거구나 하는 거를 용이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이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풀이의 변환 사실 이런 거에다 스펙트럼 분석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를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것부터 좀 하나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풀이의 변환 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신호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신호. 가장 간단한 신호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델타 함수가 되겠죠. 신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XT는 델타 T입니다. 이걸 풀이의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즉 이것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식에다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자,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풀이의 변환식. X 오메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DT 적분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풀이의 변환식이죠. 그럼 이 XT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델타 T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XT 자리에 델타 T를 넣은 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DT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델타 함수의 적분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델타에다가 뭔가가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델타에다가 어떤 함수 f라는 게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수의 곱하기 배우셨을 텐데요. 여기 델타가 있고 여기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요거 두 개를 곱하기를 했어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이 델타는 여기 가운데 여기 빼놓고는 다 0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여기 이 델타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전부 0 돼버릴 거예요. 곱한 이후로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적분을 한다는 거는 적분이라는 건 여러분 적분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x축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사이의 면적이라는 것이 적분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적분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면적이라는 게 없어요. 이 신호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다 0이니까 이 부분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델타에다가 어떤 f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델타가 하나 튀어나오는 자리, 지금 여기 튀어나온 자리는 t는 0에서 튀어나오죠. 델타가요. 그래서 0에서 튀어나온 자리에 그 f의 어떤 함수값이 곱해지는, 그래서 f0, 요 값이 결국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가 곱해졌을 때는 이 델타가 튀어나오는 값을 갖는 그곳에다가 이 f 값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적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델타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 f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ft에 해당되는데 결국 이것의 답은 f0라고 그랬었죠. 네. 네, 델타가 0이 되는 곳 f0. 즉 여기에다가 제로를 넣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은 이제 t 이꼴 0일 때만 값을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익스포넨셜 0승이 되겠죠. 예. 어떤 수의 0승은 항상 1이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 스펙트럼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됩니다. x 오메가는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서 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여기도 사실 F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메가가 되겠죠. 네. X축이 오메가일 때 모든 주파수 1을 갖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델타 함수의 스펙트럼은, 모든 주파수에서 동일한 어떤 성분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주파수부터 매우 높은 주파수까지 똑같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걸 다 합쳐야 델타가 된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번개가 친다든가요. 뭐 천둥이 친다든가 똑같은 얘기죠. 또는 뭔가를 때렸을 때 뭐 책상을 쿵 하고 때렸다거나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주파수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